안녕하세요. 가가제가 농인복지센터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급여 제공 지침 12가지를 몸으로 쉽게 외우는 방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머리 위에 2개의 생각 주머니가 있습니다. 왼쪽 생각 주머니는 내가 지켜야 하는 것, 나를 보호하는 지침입니다. 오른쪽 생각 주머니는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면 급여 제공 지침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왼쪽 생각 주머니는 내가 지켜야 하는 지침, 나를 보호하는 지침이며 1번 종사자 윤리 지침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존중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어르신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하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인권 침해 및 대응 지침입니다. 요양보호사도 인권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어르신이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참지 말고 즉시 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림의 오른쪽 생각 주머니는 어르신을 위한 지침이며 3. 노인 인권 보호 지침입니다. 어르신은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로 의사를 존중하고 강압적이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체, 정서, 경제적 학대 등 어떠한 형태의 노인 학대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4. 개인정보 보호 지침입니다. 어르신의 건강정보와 개인정보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수급자 정보나 가족 정보 등은 외부에 절대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몸으로 외우는 급여 제공 지침입니다. 5. 머리는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입니다. 머리는 치매를 의미합니다.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고 인지 활동을 통해 치매 악화를 예방합니다. 6. 2번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입니다. 2번 성폭력 예방을 의미합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7번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이동하거나 부축할 때 올바른 자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허리와 어깨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손으로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입니다. 손은 감염 예방으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9. 무릎입니다. 낙상 예방 관리 지침으로 어르신 이동 시 항상 부축하고 미끄럼 위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10. 꼬리뼈는 욕창 예방 관리 지침입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지 않도록 체위 변경을 도와드립니다. 11. 가슴은 고충 처리 절차로 어르신이나 종사자가 불편함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센터에 전달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12. 핸드폰은 응급상황 대응 지침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를 한 후 센터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림을 생각하며 들어주시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제공 지침은 모두 1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급여 제공 지침 첫 번째 종사자 윤리 지침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돌보는 과정에서 항상 존중과 책임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어르신은 단순한 돌봄 대상이 아니라 존엄한 인격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며 어르신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에게 언어적, 신체적, 심리적 학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업무 중 알게 된 어르신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은 철저히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작은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어르신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존중, 친절,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사자 윤리 지침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인권 침해 대응 지침입니다. 인권 침해란 수급자나 가족이 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을 하거나 급여 외 서비스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어르신의 신체 활동과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계획된 서비스 외에 가족의 집안일이나 대청소, 명절 음식 만들기, 가족 세탁이나 손자 돌보기와 같은 요구는 급여 외 행위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급자나 가족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먼저 차분하게 설명하고 중단을 요청합니다. 그래도 상황이 계속될 경우 즉시 센터에 보고하고 현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 신고 등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역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인권 침해 상황에서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센터에 보고하고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노인인권보호지침입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은 어르신이 존엄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지침입니다. 어르신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학대받지 않으며 존중받으며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받으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에게 폭언, 무시, 협박, 신체적 학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학대에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경제학대, 방임 등이 있으며 어떠한 형태의 학대도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르신의 재산, 사생활, 종교, 생활 방식도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 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면 즉시 센터에 보고하고 필요시 노인학대 신고 전화 1577-1389를 통해 신속하게 보호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노인인권 보호의 핵심은 존중, 보호, 그리고 자기 결정권 보장입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지침입니다. 개인정보란 어르신의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르신의 많은 개인정보를 알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는 외부에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의 건강 상태나 가족 이야기, 생활 상황 등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SNS에 올리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가 됩니다. 또한 어르신의 서류나 기록은 함부로 보여주거나 외부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 안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핵심은 비밀 유지, 목적 외 사용 금지, 안전한 관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머리와 관련된 지침이기 때문에 그림에서도 머리 부분에 표시를 했습니다. 치매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 기능이 손상되어 기억력, 판단력, 행동에 문제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치매 예방과 관리를 도와야 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먼저 손을 자주 움직이게 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혼자 오래 계시지 않도록 하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활동하도록 합니다. 걷기 운동은 뇌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나 사진을 보며 회상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정상인처럼 생각하여 무리한 요구나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어르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따뜻한 돌봄입니다. 또한 출근하면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달력을 보며 오늘 날짜를 확인하는 진압력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어르신의 반응과 상태 변화를 확인하고 상태 변화 기록지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퇴거 종료 시에도 어르신 반응을 특이사항의 기록으로 남깁니다. 여섯 번째는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말과 관련된 지침이기 때문에 그림에서는 윗부분에 표시했습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 행동, 신체 접촉으로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엄난한 농담을 하거나 외모를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행동이 모두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수급자에게도 요양보호사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즉시 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날짜, 시간, 장소,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을 느낄 때는 빠르게 그 장소를 떠나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폭력 예방의 핵심은 불편한 말과 행동을 그냥 넘기지 않고 즉시 알리고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관절과 관련된 지침이기 때문에 그림에서는 팔꿈치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근육, 관절, 힘줄, 신경통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허리 통증, 어깨 결림, 손목 통증 등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부축하거나 이동을 돕는 일이 많기 때문에 허리나 어깨에 무리가 가기 쉽습니다. 특히 넘어지는 어르신을 갑자기 붙잡거나 무리하게 들어 올릴 때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르신을 이동할 때는 몸에 밀착해서 하체 힘을 사용하여 이동을 돕고 무리한 동작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능하면 두 사람이 함께 이동을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작업 전후에는 스트레칭을 하고 바닥에 물기나 장애물을 정리하여 넘어짐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 핵심은 무리한 힘을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자세로 안전하게 돌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손과 관련된 지침이기 때문에 그림에서는 손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감염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가 몸 안에 들어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가까이에서 돌보기 때문에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감염 예방의 가장 기본은 손 씻기입니다. 외출 후,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또한 마스크와 장갑 등 보호 장구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사용한 물품은 깨끗하게 소독해야 합니다. 수급자의 거주 공간은 정기적으로 환기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발열, 설사, 기침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보이면 즉시 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자를 격리하고 보건소나 병원에 연락하여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감염 예방의 핵심은 손위생과 청결관리 그리고 신속한 보고입니다. 아홉 번째는 낙상 예방 및 관리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다리와 관련된 지침이기 때문에 그림에서는 왼쪽 무릎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낙상은 어르신에게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한 번의 낙상으로 골절, 입원,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앉고 일어설 때, 화장실에 갈 때, 이동할 때 항상 천천히 움직이도록 돕고 곁에서 잘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바닥에 물기나 장애물을 바로 치우고 미끄럼 방지 양말이나 안전한 신발을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침대와 휠체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행기나 지팡이 같은 보조기구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만약 낙상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어르신을 안정시키고 통증이 심하면 억지로 움직이지 않게 한 뒤 즉시 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낙상 예방의 핵심은 안전한 환경, 천천한 이동, 세심한 관찰과 빠른 보고입니다.
10번째는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오래 눌리는 부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는 왼쪽 꼬리뼈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욕창은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 피부와 조직이 눌려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상처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엉덩이, 꼬리뼈, 발 뒤꿈치, 팔꿈치처럼 뼈가 튀어나온 부위에 잘 생깁니다. 욕창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 체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누워 계신 어르신은 2시간마다 자세를 바꾸어 특정 부위가 계속 눌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피부 상태를 매일 관찰하고 붉어지거나 물집이 생기면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저귀 교환이나 목욕 후에는 피부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해야 하며 침대 시트의 주름도 잘 펴주어야 합니다. 영양과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충분한 수분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욕창이 의심되면 즉시 센터에 보고하고 보호자와 상의하여 치료를 연계해야 합니다. 욕창 예방의 핵심은 체위 변경, 피부 관찰, 청결 유지, 그리고 빠른 보고입니다. 어르신의 피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시 연고를 도포해 피부를 보호합니다. 또한 피부에 붉은 자국이나 상처 등 변화가 보이면 즉시 센터에 보고하고 상태 변화 기록지에 기록해야 합니다. 11번째는 고충 처리 지침입니다. 고충이 난 요양보호사가 근무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을 말합니다. 고충이 생기면 센터장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 상담 그리고 사무실에 비치된 고충 처리함을 통해 고충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사무실에 비치된 빨간 고충 처리함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고충은 보통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충 처리의 핵심은 신속한 상담, 공정한 처리, 그리고 비밀 보장입니다. 고충 처리 절차를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째는 응급상황 대응 지침입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현장에서는 언제든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빠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어르신의 의식과 호흡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즉시 119에 신고하고 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응급 상황에서는 기도폐쇄, 호흡곤란, 저혈당 쇼크, 낙상, 골절, 뇌졸중, 심근경색, 출혈, 경련, 화상 등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어르신을 안정시키고 상태를 관찰해야 합니다.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지혈을 하고 골절이 의심되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저혈당이 의심될 경우 의식이 있으면 사탕이나 당분을 제공하고 의식이 없으면 음식물을 주지 말고 즉시 의료진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만약 심정지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 대응의 핵심은 빠른 판단, 즉각 신고, 그리고 지속적인 관찰과 보고입니다. 지금까지 급여 제공 지침 12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사자 윤리, 인권 침해 대응, 노인 인권 보호, 개인 정보 보호, 치매 관리, 성폭력 예방, 근골격계 질환 예방, 감염 예방, 낙상 예방, 욕창 예방, 고충 처리, 그리고 응급 상황 대응까지 이 모든 지침은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어르신을 안전하게 돌보고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판단하고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르신에게는 존중과 안전을, 요양보호사에게는 보호와 권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지침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급여 제공 지침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그림을 통해 12가지를 쉽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가 시 평가관이 질문을 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알고 있는 내용대로
차분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잠시만요.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 생각이 잠깐 막히네요. 힌트 좀 주시면 안 되실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늘 교육이 현장에서 바로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가제가 노인복지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